준비됐죠? 21강입니다. 83쪽 소제목으로 종교의 권위와 이성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앞에서 지적인 무력감에 현대의 회의주의자가 떨어져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엉뚱한 겸손이 이상한 결과를 빚은 거죠. 지적인 무력감. 근데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적인 뭐 학문적인 노력이나 성과, 과학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토대를 이룬 거죠. 회의주의에 빠지니까. 이게 회의주의라고 하는 일정한 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를 거부하는 제4조를 다 일컫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앞장은 관찰에 따른 사실만을 관심사로 삼았었다. 아주 체스터턴의 고유한 사유 방식으로 그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바로 사람이 병적 상태에 빠질 위험은 지적 무력감인데 상상보다 오히려 상상, 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imagination, 상상보다 오히려 이성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것이다. 극단의 회의주의에 빠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성의 권위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성을 변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누구의 목적이에요? 체스터턴이 이 책을 쓰는 목적입니다. 이성, 생각을 변호하자는 거예요. 이성은 변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 이런 표현도 재밌습니다. 현대 세계 전체는 이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탑은 이미 휘청거리고 있다. 그 탑은 이성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그 회의주의가 범람하니까 거기서 이성이 흔들린다는 거죠. 흔히 어, 현인은 현인이 누굴 얘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가요? 철학자? 현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현인은 종교의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을 벌써 없다고 얘기한다. 뭐 지성인들이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벌써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실증적이지 않은 거죠. 신화 비슷하게 보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인의 문제는 해답을 볼 수 없는 데 있지 않고 수수께끼조차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표현이 재밌어요. 저 문장을 대하니까 이 체스터턴의 책 요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진작부터 두껍지 않은 책인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딘가 어딘가 제 서재에 없고 다른 데가 있어서 못 찾았는데 그래도 며칠 전에 찾았습니다. 체스터턴의 책 중에 이걸 제일 먼저 제가 읽은 겁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에는 뭐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어요. 제목도 좀 이상하고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또 만족스럽다. 근데 읽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이 책 전체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과 이게 연관되어 수수께끼 주제 해답은커녕 수수께끼조차 볼 수 없다는데 오늘 현인은 문제가 있다. 번역이 좋은 현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인 말고 뭐가 좋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지식인? 지식인 그 날까? 지식인은 조금 딱 맞는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지나가요. 그들은 어린이처럼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는지요? 어린아이처럼 멍청해서 문은 문이 아니다라는 말장난에 담긴 역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은 역설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현대의 자유주의자는 역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신자. 현대의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그리스도인 해야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현대의 자유주의자는 종교의 권위에 관해서 말할 때 역주가 정확한 건가요? 자유주의자, 교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신자? 일반 자유주의자가 아닌가? 대충 그렇다고 하고 종교의 권위에 관해 말할 때 마치 권위를 가질 만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 철학적인 토대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 그들은 역사적 근거조차 보지 못한다. 종교적 권위가 종교 억압적 성격을 지니거나 불합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뭐 그런 권위주의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종교의 모든 음, 권위를 해체한다는 거는 뭐죠? 뭐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뭐, 뭐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뭐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법체계, 특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법체계가 무정하고 잔인한
무관심으로 가득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잔인하죠. 그래서 경찰을 공격하는 일은 합리적이다. 아니, 명예로운 일이다. 이것도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경찰이 이 법체계지 않습니까? 법체계가 잔인하니까, 잔인한 무관심? 무정하니까, 그걸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아니, 명예로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체스터턴이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뭐 경찰 공격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 법 체계에 그 잔인한 무관심성, 그걸 저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만 딱 띄어다가, 체스터턴은 경찰 공격하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랬어. 아니, 명예로운 일이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종교적 권위를 비판하는 자들은 모든 법 체계가 그래 권위적인데 또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데 권위를 비판하는 자들은 도덕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이 경찰을 공격해야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경찰은 잔인한 무관심을 보였을 때는 그런 공격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늘날 종교적 권위, 교회죠 말하자면. 체스터턴이 종교적 권위라고 할 때 그게 성공회를 가리키는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회 신자였다가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해요. 그들은 도덕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이 경찰을 공격해야 하는 사람과 같다. 그, 이 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권위를 이렇게 해체시키려고만 하는 거죠. 도덕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이.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의 권위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을 막기 위해서 그 권위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과할 때는 공격받아야 되지만 도둑을 막으려고 하는 거 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이제 저런 거와 같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 정신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주의가 잘못되긴 했으나 그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도구마, 교리, 그 제도 그런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 정신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무너졌을 때는 이제 카오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게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정작 그 자유주의자들이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 가치마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도둑질만큼이나 실제적인 위험이다. 종교적 권위는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적 권위가 약해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비판할 때 성직자주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직자주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성직자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왔던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루터교회도 아니고 일반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제도가 당회 중심이죠. 이게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에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도 제도가 독일 루터교회 정도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 개신교 제도로서.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개교주의에 떨어진 이 체제에 한정해서 본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주의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건 뭐 많죠. 접어두겠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옳든 그르든 바로 그런 위험을 막는 장애물로 세워진 것이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네요. 위험을 막는 장애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위험을 막는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 위험을 막는 장애물로 무언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위험은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모든 걸 잘 판단해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 성직자주의의 권위를 해체하면 이쪽 당회 중심의 권위가 또 득세하게 돼요. 인간 재성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다는 데 있다. 자유로운 건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뜻에서의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천방지축인 거죠. 방향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죠. 인간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다. 네, 이런 점에서 그 민주주의 뭐, 뭐 그런 것도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논쟁들도 대단히 좀 그 정확하게 사안마다 잘 판단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성적으로 옳게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진보 쪽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비슷합니다. 인간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절대적으로 믿고 저는 지성적이니까 진보적이니까 정치를 옳게 하겠지. 자기 이해 타산 사적인 욕심 없이 약한 자를 위해서 정치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체제라고 볼 때, 이렇게 제도라고 할 때 좀 역사를 바꿔야 되니까 진보가 상대적으로 낫다. 그런 정도인 거죠. 표현이 재밌어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다는 데 있다. 마치 한 세대가 모두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뛰어들므로써 다음 세대의 존재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의 사상가들이 다음 세대에게 쭉 또 넘어갑니다. 45쪽으로 가요.
다음 세대에게 인간의 모든 사상은 타당성이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음.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이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이성과 믿음, 이성은 생각이죠. 음, 이건 뭐 중세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그 논쟁입니다. 이성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기독교 신앙에서요. 믿음이 우선하냐, 네, 이성적 생각이냐 하는 건데 테스토턴이 이 대목에서 이 에, 논쟁거리를 끌어들인 이유는 종교의 권위를 해체하는 게 결국은 자해행위다 라는 사실을 좀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 이거는 이제 권위와는 이제 다른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쯤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성과 믿음의 양자택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그렇죠. 권위를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게 이성주의. 권위에 종속되려고 하는 게 믿음. 보통 이렇게 양자택일 보는 건 거기에서 벌어진 거기라고 하는 거는 교회와 유럽 역사 그 안에 인간의 문화, 문명, 정치를 포함한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이성 그 자체가 곧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테스터턴은 이제 이성의 자리를 더 정확하게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건 중세기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문제예요. 안셀름에게도 연관이 되고 바르트도 이 문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나는 믿기 위해서 안다? 인식의 문제죠. 난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믿는다? 뭐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실제와 예, 리얼리티예요. 실제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도 일종의 믿음의 행위다. 자기가 어떤 뭐 물리학도 좋고 뭐 고고학도 좋고 뭐 철학도 좋아요. 그래서 정말 리얼리티하고 내 생각이 여기에 다 있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요. 뭐 정치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결국은 그것은 믿음 행위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믿는 것이 그거를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만일 당신이 회의주의자라면 조만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엇이든 왜 바르게 되어야 하는가? 관찰과 추론마저 왜 옳아야 하는가? 좋은 논리가 왜 나쁜 논리만큼 사람들을 오도해서는 안 되는가? 이 둘은 모두 헷갈리는 원숭이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 비슷한 얘기들을 누가 했겠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젊은 회의주의자는 나는 스스로 생각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늙은 회의주의자, 곧 완전한 회의주의자는 표현이 젊은 회의주의자가 있고 늙은 회의주의가 있어요. 그가 그 어떤 사상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회의주의자는 나는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없다. 나는 아예 생각할 권리조차 없다. 라고 말한다. 직접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회의주의자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진화론, 기계적 진화론에 딱 묶여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뭐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한다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각이 이제 단절돼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는 뇌의 작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짜여져 있으니까 그게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 기계적인 인과율에 떨어져서 세계를 보는 회의주의자들에게는 생각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사태를 짚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특이한 게 나옵니다. 이 둘은 뭐예요? 둘은 좋은 논리와 나쁜 논리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좋아. 그러니까 정치에서요. 뭐 공산주의가 좋아. 아니면 이 자본주의가 좋아. 아니면 군주제가 좋아. 아니면 민주주의가 좋아. 그런 서로 논리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도달한 논리를 이제 좋은 논리라고 하는데 좋은 논리가 왜 나쁜 논리만큼 사람들을 오도해서는 안 되는가? 결국 그런 모든 논리들의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뇌작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둘은 모두 헷갈리는 원숭이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아닌 거예요. 진화론 연결해서 체스터턴이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원숭이의 뇌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통속적으로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어딘가. 그거는 이제 진화론을 오해하는 거죠. 진화론이 종 원숭이라고 하는 종에서 인간이라는 종으로 진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과 종 사이는 진화가 해당하지 않아요. 조상이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종으로 진화된 다음에는 서로 종 간의 횡적 교류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냥 상징적으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하여튼 진화론을 얘기할 때 저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 그런 관점들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그런 그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든지 결국은 원숭이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불과한 건데 그 도대체 뭐가 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냐?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젊은 회의주의자와 늙은 회의주의자를 이렇게 예,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좀 재밌습니다. 여기 젊은 회의주의자는 나는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있다. 아, 여기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스스로 어떤 권위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늙은 회의자 아주 달고 다른 완전한 회의주의자는 더 깊숙이 나간 회의주의자는 나는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없다. 나는 아예 생각할 권리조차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골치 아프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권위 문제. 권위가 상실됐다. 그 권위를 다 해체시키는 게 과연 그게 이성적인 것이냐? 그게 정말 생각하는 존재가 할 만한 일이냐? 그거는 사유, 생각의 자살 아니냐? 이제 그걸 체스터턴이 좀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